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망원시장의 수박을 사러 온 이민덕입니다. 잘하리라고 믿고 있고요. 새로운 인물을 박 대통령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전에는 정치인들이라든가 관료직이라든가 법조인들을 내정을 하셔갖고 지금은 언론인을 선택을 하셨는데 앞으로 잘하리라고 믿고 있죠. 우리 국민들은. 물론 대통령님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되고 또 더군다나 또 국민들하고의 소통은 더 원활하게 잘 돼야만 되겠죠. 근데 한번 좀 믿어봐야죠. 처음 언론인을 내정을 하셨으니까 반신반의하는 그런 면도 없잖아. 많이 있지만은 국민들이 다 서로 믿고 잘해주길 바랄 뿐이지. 언론인의 그 장점을 살려갖고 국정 운영에 좀 반영을 많이 잘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신 있고 자기의 신념대로다가 잘 일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소리는 망원시장에서 만난 이민덕 씨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새로운 총리 내정자 발표와 관련해서 잘하리라 믿고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처음 언론인이 내정되는데 우선 믿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네,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실 수 있죠. 여당과 야당 우리 정치권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었는데요. 0345님께서는 여야 화합의 조건은 첫째도 둘째도 나만 생각하지 말고 연애할 때처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적으셨군요. 네, 여야가 연애하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3558님께서는요. 지방선거 때도 네거티브 전략 때문에 유권자로서 보기 불편했는데 서로 비난하는 것부터 줄이고 말조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수려한 강을 여행한다면 1번 2번 어떤 여행을 하실 건가요? travel.koreanair.com에서 당신의 여행 타입을 테스트해보세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건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할 우리 축구 대표팀 오늘 오전에 마이애미를 떠나서 브라질로 출발했군요. 예, 대표팀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오늘 오전에요. 이 마이애미에서 브라질로 떠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네. 대표팀의 베이스 캠프가 이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로 유명한 이쪽에 있는데요. 네. 그래서 동선이 마이애미에서 브라질 상파울루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네. 다시 국내선으로 환승을 해서 이 한국 베이스 캠프인 이과수로 향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요. 네,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 11시 30분에 이과수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 오전이 돼야지 이제 브라질 현지에서 첫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마이애미 전지 훈련을 결산하는 인터뷰에서 어제 가나전 결과에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선수들이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 감독은 지금 마이애미 전지 훈련 통해서 선수들 몸 상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거를 강조를 하면서 18일 러시아전까지 남은 기간이 짧긴 하지만 그동안 결정력을 보완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기대해봐야죠. 그 러시아가 우리하고 한 조 아닙니까? H조인데 H조에서는 아주 러시아가 맨 먼저 브라질에서 현지 훈련을 시작했네요.
예, 러시아 한국의 첫 상대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 브라질 상파울루 인근의 이투라는 도시에서 첫 번째로 공개 훈련을 했습니다. 네. 월드컵에 이번에 이제 진출한 나라들이요. 현지 브라질의 팬들을 위해서 피파가 의무적으로 이 팀들 모두 다 한 차례씩은 현지인들 앞에서 훈련을 공개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훈련 관전 가격은 무료라서요. 이 월드컵에 참가하는 팀의 실제 훈련을 보는 입장권 구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예, 러시아는 공개 훈련에서 주로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막는 수비 훈련 그리고 대인 방어 훈련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한국에서 오른쪽에서 이청용 선수가 올리는 크로스를 경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고, 러시아 감독을 맡고 있는 세계적인 명장이죠. 이 파비오 카펠로 감독이 브라질 현지 팬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이제 막 7시 16분 되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부분 비가 내려서일까요? 돌발 구간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사고 소식은 아닙니다. 동부간선으로 의정부 쪽으로 창동교 부근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때문에 성동교부터 정체고리가 이어져 있고요. 반대쪽 수락지하차도에서 상계교, 창동교에서 월계 1교 구간 더딘 흐름입니다. 그 밖에 도심도로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신촌로가 충정로역에서 신촌교차로까지 밀리고 반대쪽 신촌 기차역 부근, 아현교차로 부근이 어렵습니다. 이어지는 양화로 창천 3거리에서 합정역까지 더딘 흐름이고요. 반대쪽 서교동 4거리에서 동교동 3거리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종로는 세종대로 4거리에서 용두동 4거리까지 외곽 방면으로 전 구간 시속 10km 안팎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 짧은 대사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대사로 관객의 마음을 울린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 한공주입니다. 보호받아야 할 17 소녀를 외면한 어른들의 무책임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세상을 바꿀 영화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화의 감독 이수진 감독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감독들은 이게 방송 같은 데 잘 안 나오시죠? 네, 아무래도. 예. 영화로 표현하시는 걸 잘하시니까. 그렇죠? 네. 이 한공주라는 영화, 이 독립영화인데 네. 제가 표현하기를 이 세상을 바꿀 영화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좀 과찬이고 좀 도망치고 싶은, 숨고 싶은. 예, 그렇군요. 근데 이 영화 한공주가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영화관에서 막을 내렸습니까? 네, 이제 거의 마지막. 거의. 예. 아직 또 하는 데 있긴 있군요. 네, 몇 군데 예술영화관에서 아직 하고 있습니다. 예술영화관에서. 예. 네. 관객 수가 얼마나 들었는지 다 기억하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한 22만 조금 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저예산 독립영화인데 네. 독립영화인데 22만 정도 관객이 들었다는 건 엄청 많은 거죠? 네, 제가 전에 듣기로도. 전에 듣기로. 네. 예, 아주 겸손하신 말씀이신데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예상은 전혀 못했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영화가 네. 외국 각종 그 영화제에서 상을 무지 많이 받았어요. 본인이 이거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좀 기억하시는 대로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현장에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상 받으실 때. 그죠? 네, 간 데도 있고 못 가신 데도 있고. 있습니다. 예. 네. 좀 기억나는 대로라도 좀 소개를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첫 해외 프리미어 영화제가 이제 마라케시 국제 영화제였고요. 마라케시. 예. 네. 모로코에서는 네. 하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팜스프링 국제 영화제 갔었고 네. 로테르담, 그다음에 도빌 아시아 영화제, 네.
그리고 프리브루 국제영화제 이렇게 지금은 기억이 나는데요. 네. 네. 그 제가 메모한 것에 빠진 것도 있네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 영화제가 네. 지난해였죠. 네. 여기서 이제 첫 선을 보이셨었죠. 네. 예. 거기서도 상 받으셨죠. 네. 거기서도 시민평론가상하고 예, CGV 무비 콜라주상 그렇게 받았습니다. 네. 한번 영화 얘기는 하지 않고요. 상 받은 얘기만 먼저 해서 미안한 얘기인데, 근데 사실 이 영화 저도 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시사회 초청을 해 주셔서 2번씩이나 봤는데, 아주 뭐 소문난 유명한 배우라든가, 네. 그런 분들이 또 등장한 영화도 아니라고 해도 되겠죠. 물론 출연한 분들도 뭐 연극은 다 잘 하셨지만, 네. 역할을 잘 하셨지만,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돈이 투자된 블랙버스터도 아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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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이렇게 인기를 얻은 주목을 받은 비결이 뭘까? 그게 좀 생각하는 참 궁금한데 이 감독께서는 직접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한데요. 네, 저도 알면 아마 다음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작은 영화이지만 그 스태프들이 열심히 했고 주조연뿐만 아니라 그 단역 또 보조 출연들까지 굉장히 성의껏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때 출연하셨던 그 배우분들 그 시사회 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다 감독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말수도 많지 않으신데 아주 그냥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뭐 카리스마 있다고 그랬던가요? 뭐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배우들이 알아서도 많이 준비를 했고요. 예. 굉장히 똑똑한 배우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영화를 혹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화 이 스토리를 아주 짧게 말씀하시기가 어렵겠지만 어떤 영화입니다라고 간단히 직접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우선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고요. 예. 과거에 어떤 큰 상처가 있는 한 소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어떤 성장담이고요. 또 그 소녀를 둘러싸고 있는 저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의 상처라고 이제 간략히 표현을 하셨는데 뭐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주 이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일을 당한 17 소년인데 근데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대목은요. 그 수영하는 대목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상처를 딛기 위한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활기를 찾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 생각하셨어요? 그 수영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해요? 예. 그 물이라는 어떤 이미지 그리고 이 친구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트라우마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장치로서 사용이 됐던 거고요. 네. 또 어떤 언유적으로 또 극복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벽이 그 수영이었고 또 그것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영이라는 어떤 특정한 장치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물. 네. 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녀에게는 물이 어떤 과거의 어떤 죽음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고요. 물과 관련해서. 네. 그리고 네, 그렇죠. 예. 저 맨 마지막 장면도 바다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장면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자살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가? 네. 아니면 수영을 해서 이겨내는 건가?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네, 많이 받았습니다. 그 질문 많이 받았죠? 네. 네. 그럼 뭐예요 도대체가 그 정체가? 많은 분들은 이제 환타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소녀가 그것을 극복하고 헤엄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두 가지 그 의견이 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영화 안에서 저는 공주는 살아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 예.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고민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주가 또 다른 공주들의 생사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 속의 주인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화를 보고 관객이 무엇을 느끼는가, 네. 느끼고 또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 뭐 이런 것에 더 방점을 주셨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저를 비롯한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고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제가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하는 어떤 물음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죠. 마틴 스콜세지 감독 아시죠? 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당장 이수진 감독의 또 다른 영화를 보고 싶다. 뭐 이거 엄청난 극찬을 했어요. 네. 직접 들으셨어요? 네, 시상식이 끝나고 네. 뒤풀이 자리에서 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그렇게 이 세계적인 감독이 그런 말씀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예. 다음 작품 구상 중인 게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구상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되도록이면 조금 지금의 항공주란 영화와 좀 다른 지점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어떤 바람은 있습니다. 좀 다른 지점? 조금 더 밝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소망인데요. 예. 또 모르죠. 네. 네. 방금 이제 밝은 이야기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영화 전체가 사실 굉장히 어두운 그 소재인데 네. 그거를 처음 이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구성이나 편집이 정말 탁월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으셨죠. 네. 네. 그 어두운 영화 아닌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아주 멋있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했었는데요. 네. 그렇게 작품을 구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의외로 고민하는 시간은 굉장히 길었던 것 같고요. 그 고민은 이제 얼마나 걸렸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영화로 만들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전까지의 어떤 그러니까 성폭행에 대한 문제, 중고등생들의 자살, 뭐 왕따 이런 거에 대해서 혼자서 생각했던 기간은 한 굉장히 오래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고민은 이제 영화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기 전에 단지 그냥 30대에 그냥 하나의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고민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게 지나고 나서 다른 지점에서 어떤 영화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나리오를 쓴 거는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주목을 받기는 첫 작품이시죠? 네, 첫 장편입니다. 네, 첫 장편이죠. 장편으로서 처음 만드신 거군요. 예. 네. 그렇군요. 첫 장편에서 아주 히트를 치셨는데 다음 영화 만드실 때 더 부담되실 거예요. 더 잘 만드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저보다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부담을 많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요? 예. 이 영화 찍으시면서 네. 제일 뭐 기억에 남는다고 할까, 무슨 힘들었다고 할까, 아니면 눈물을 쏟았다든가, 뭐 이런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장면 생각나십니까? 아무래도 제일 마지막 장면이 만족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가장 많은 시간 공을 들인 장면이었고. 그렇군요. 수영하는 장면. 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구상했던 장면이었고요. 그렇습니까? 네. 저 마지막 장면을 먼저 구상했어요? 네. 예. 그래서,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가장 또 애착이 많이 남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영화 보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우셨어요. 네. 눈물 흘리고 이제 감동을 받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름을 한공주라고 지으셨는데 한공주는 왜 이름을 진짜 궁금해요. 네. 한공주, 두공주 얘기하신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생각에서 한공주 이름 주셨는지 꼭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 예전부터 오롯이 그 주인공의 이름이 제목인 영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아, 네. 그리고 이름에다 뭔가 이렇게 담고 싶은 분량이 담고 싶으셨던가 보죠? 네. 근데 이제 저 어릴 때 공주라는 그 애칭으로 좀 흔했었어요. 저희 네. 동네에.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누나나 사촌 누나 이름이 실제 이름이 공주인 줄 알았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네. 그리고 우리 영화에서 공주라고 하면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되었던 그런 이름인데 네. 오히려 외면받고 배척당한 어떤 아이러니함 때문에 더 한공주라는 이름이 이 영화하고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영화 19금이었죠? 네. 19금. 19세 미만 네. 이렇게 관람 불가하는 거죠. 네. 사실 영화마다 이 표시하는 거 이런 제도 맺는 게 저거든요. 네. 모르셨죠? 네. 청소년 보호위원장 할 때 처음으로 이 제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네. 그런데 청소년들이 더 많이 보고 공감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은. 네. 좀 많이 아쉬운 점이긴 한데요. 네. 청소년들과 또는 학부모님들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기회가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이제 소재 자체가 워낙이 좀, 큰 소재여서 네. 청소년들에게 마구 보여주기가 좀 어려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오늘 이제, 바쁘신 분들이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 어디 상 받으러 스시로 뭐 또 나가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상 받으러 가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이제 뉴욕 아시아 영화제 하고요. 네. LA 국제 영화제에 6월 달에 이제 LA 영화제가 이제 13일 날 있어서 네. 예, 13일 날 이제 출국. 그거 왜 가시는데? 항공주 상영이 있어서요. 상영을? 예, 상영하고 이제 그쪽 또 미국 관객들 만나는 자리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이제 돈 많이 들어가는 이런 작품에 도전하실 겁니까? 싹 웃으시는데. 네.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되느냐에 따라 아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예산이 많이 필요한 영화면 예산이 많은 버젯에서 시스템에서 이제 영화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으로 우리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한공주의 감독 이수진 감독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강정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여당과 야당, 우리 정치권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화합을 위한 조건들,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은 경제 이야기입니다.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보아야 되겠는데요. 도대체 환율이 계속 왜 내려가고 있을까요? 네,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새 하여튼 환율이 계속 내려가요. 그렇죠? 계속 내리네요.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드디어 1,016원까지 내려갔네요. 그렇죠? 조금 더 내렸어요. 조금 더 내려갔습니까? 15원대까지. 15원대까지. 예. 이렇게 되면 조만간 900원대로 진입하는 거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만약 이렇게 환율이 내린다고 하는 것,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러기 아빠라든가 또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라든가 또 회사원들까지도 궁금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 피부로 느껴지니까. 네. 예, 예. 그럼 왜 이렇게 내린다고 보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우리나라 돈이죠. 원화를 사려는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는 게. 원화가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그죠? 예. 작년에 왜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거의 8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다 이런 거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예. 거예요. 근데 올 들어서는 이게 좀 줄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예. 지난 5월까지 보니까 작년이나 뭐 별로 변동이 없어요. 네, 계속해서 네. 그 정도의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무역수지라든지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난다는 건 달러가 그만큼 차고 넘친다는 거니까 결국 원화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실수요가 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오늘도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1,400억 원 이상 주식을 샀습니다마는 최근 들어 주식도 많이 사고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 국채 같은 걸 많이 사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예, 외국인들이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채권은 특별히 한 2% 중후반 정도 수익률을 주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요 측면에서 원화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질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한 5% 정도 원화가 절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2% 플러스 한 5% 하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7%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수익이거든요. 네, 자기 나라에서 운영하면 한 1년에 뭐 한 1%, 2% 채 안 되니까 네. 그만큼 이제 금융시장에서도 달러나 다른 그 통화를 원화로 바꾸려는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다. 그래서 실수요, 투자 수요 다 늘고 있으니까 당연히 원화가 지금처럼 강세 기조가 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뭐 수요가 늘었으니까 그렇게 될 텐데 그런데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수지나 무역수지가 흑자가 나서 네. 그래서 환율이 내리는 거야. 그거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달러가 너무 많아서 예. 그래서 이제 원화로 바꾼다는 얘기인데 이 수출과 수입의 측면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라 그랬는데 사실 이게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사실은 수입이 줄어서 줄었어요. 그런 겁니다. 예. 작년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2012년 대비했을 때 수출 증가폭은 한 2%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는 건 아니고요. 2011년하고 엇비슷한 정도 수준인데 아무래도 국제 그 원자재 가격도 좀 안정세였고 또 우리 원화 가치가 강세다 보니까 수입 가격이 좀 떨어진 부분도 있고요. 수입 물량도 좀 준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거는 우리 내수, 소비 이런 것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외국 물건
많이 안 사다 쓴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입 수출의 어떤 불균형이 초래한 거지 수출이 우리나라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수출이 굉장히 늘어가지고 흑자가 많이 나는 건 아니다라는 데 일단 문제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금융시장 쪽에서 보면은 이 무역수지라든지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일시적으로 보면 우리 형편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 배 아픈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혹은 신흥국 쪽에서도 이 무역 장벽을 좀 세우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고 해서요. 어떻게 보면 무역수지 적자가 나는 건 문제지만 너무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나는 거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네. 얘기도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에서 내수가 확실히 안 좋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수입도 적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무역 수지가 이제 흑자인 것으로 보이는군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투자 수요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채권이라든가 주식 사는 거 이거 뭐 장사가 되니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채권 사는 거에 대해서는 반가워할 일입니까? 예, 채권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예. 어떻게 보면 환에 대한 투기로 보시면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게 보고 산다기보다는요. 예. 주식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쪽도 우리나라 기업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주식에서 큰 수익을 노리겠다 이런 투자 수요보다는 우리나라 투기적인 우리나라 환이 굉장히 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거의 본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한 5% 수익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는 투자 수요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환이 꺾인다든지 미국에서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든지 해서 우리나라 원화 강세 기조가 꺾인다든지 하면 이런 정도의 투자 수요들은 한꺼번에 나갈 금방 가능성도 빠져나갑니까? 예, 한꺼번은 아니지만 차차 이게 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걸 아주 지속적인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차피 기축통화는 이제 달러니까요. 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이 화폐가 강해지면 뭐 다 별 문제 없다고 하겠지만 우리나라만 그렇죠. 유독히 우리 원화만 유독히 강해진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우리나라만 강해지면 뭐 일본 엔화는 달러 대비해서 그대로 있고 네. 우리나라 원화만 강세가 되면 일본 제품하고 경쟁해서 우리나라가 불리해지죠. 그래서 수출에 있어서도. 예, 올 들어서 보니까 전 세계 주요 통화 가운데 우리 원화의 절상폭이 가장 큰 편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 한 3.8% 정도 절상이 됐는데 예. 이걸 기간을 조금 줄여가지고 3월 이후로 보니까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한 5% 절상이 됐고요. 엔화 대비해서도 5% 이상 절상이 됐고요. 특별히 중국 돈 있잖아요. 위안화 대비해서는 6% 이상 절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위안화에 대한 절상은 지금까지는 크게 우리 수출이라든지 무역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좋은 면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원화가 위안화 대비해서 절상이 됐다는 얘기는 위안화는 달러 대비해서 이렇게 강하지 않고 약세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라는 건 중국 제품의 수출에 좋은 여건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간재 산업 중간재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서 조립해가지고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니까 중국 수출이 늘면은 우리나라 수출도 따라서 느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조선 이런 것들이 중국에 일방적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중국 제품하고 중국 내부 또 신흥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아하. 하물며 스마트폰 같은 것도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위안화가 약세라는 거는 국제 경쟁력에서 원화로 표시된 우리 제품보다 위안화로 표시된 중국 제품이 월등히 더 가격 경쟁이 있다 이런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지난 5월 달에 보니까 제법 많이 줄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원화 강세가 유지된다면 이런 거 예측하실 수 있나요? 얼마까지 빠질까요? 이게 주식 맞추는 것보다요. 이 환율 맞추는 환율은 사실 오르는 거 아니면 내리는 건데 이게 네. 상대 국가 간의 어떤 역학관계나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주식, 채권, 환율 어느 게 제일 어렵냐 그러면 당연히 환율이 제일 어렵다 그러는데 예.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시각은 연내로요. 네. 900원대 그러니까 990원이 됐든 980원이 됐든 900원대는 한번 가지 않겠냐라는 게 대체로 시장 전망인데요. 오늘이 1015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뭐 얼마 안 빠지면 이제 900원대가 되죠. 네. 그 근거가 뭐냐면 IMF 같은 데서도요. 지금 현재 원화 가치가 달러나 뭐 이 국제 통화에 비교했을 때
한 8% 정도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3,600억 달러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역수지라든지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반영하자면 앞으로도 적어도 한 5%에서 8% 정도는 원화 강세가 더 나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 우리 경제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짚어주세요. 뭐 다 아신 얘기지만 수출의 악영향이죠. 네. 예를 들면 100달러짜리를 그 수출하면 우리 돈으로 11만 원 환전할 수 있었던 걸 10만 원도 못 받게 된다는 거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로 표시된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채산성이 안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10%가 채 안 되니까 갑자기 환해서 10% 손해를 보면은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가격을 올리다 보면 경쟁력에서 밀리니까 수출 물량이 줄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이게 좀 시차를 좀 두고 수출 물량이 좀 줍니다. 대체로 한 3분기 정도 보거든요. 그 시차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보다도 오히려 올 하반기에 우리 수출이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많고요. 수출은 그렇고요. 대신 이제 수입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죠. 그렇죠. 같은 돈으로 사올 수 있는 양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월호 참사 같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 내수 소비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특별히 소비 증가율이 거의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환율 강세로 인한 내수 부양 또 소비 진작의 효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못 살리고 있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뭐 지방선거도 끝났고 또 새로 이제 강요들도 인선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소비 진작을 할 수 있고 특별히 돈 있는 사람들이 좀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고민들을 좀 해야 될 때인 것 같고요.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외화 그러니까 달러로 빚이 많은 회사들은 좀 좋아지겠죠. 원리금 부담이 좀 줄어들 테니까요.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에 한 50만 명 정도 기록이 아빠가 있다는데 매월 송금할 때 조금 부담이 좀 덜 될 거고요. 여행사 같은 경우도 주로 외국 사람들 초대하는 여행업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업체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래 아웃바운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여행사들이 또 수지가 좀 맞고 그런 영향이 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언론이라든가 정부 쪽에서는 지금 나쁜 점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워낙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수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 수출도요, 이 환율의 변화라는 게 속도의 문제입니다. 아주 점진적으로 조금씩 강해진다는 건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출도 역사적으로 보면 한 연에 한 3%에서 5% 정도 조금씩 강해질 때가 오히려 수출이 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을에 이제 그 미꾸라지를 논두렁에 풀면은 메기 한 마리씩 푼다고 하잖아요. 메기가 있을 때 미꾸라지가 살이 찐다고 하는데 환율이 좀 낮아진다는 건 그만큼 기업 환경에는 좋지 않지만 기업들이 혁신하고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기업의 체질 강화에 도움이 됐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일시에 너무 환율이 빠져보면 그런 기회조차 못 갖고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게 문제죠. 우리 생필품 가격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당연히 그 환율이 강세면요. 수입 물가가 낮아지니까 또 원자재 시장에서의 어떤 약세 효과 같은 것들이 있게 되니까 수입 물가가 낮아지면서 우리 생필품 가격도 좀 낮아져야 되거든요. 왜 작년 초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식품류 가격들이 폭등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좀 제약도 주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올릴 때는 그 국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환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올린다고 하는데 상황이 거꾸로 되면 우리 업체들은 내릴 줄은 몰라요. 저는 한 번도 우리나라 그 식료품 가격이 내렸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안 내리는 것 또 그냥 앉아서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정부가 좀 그 정부가 어떻게 뭐 값 내리라고 맨날 할 수도 없고 말이고 참 고민 아닙니까? 그건 좀 어느 정도 시장인 원리가 든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독과점 구조도 있고 또 오랫동안 히트 상품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가격에 대해서 좀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좀 손을 대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 시장 논리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손에만 가격에다만 놓을 수는 없다라는 게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공정한 경쟁 이런 것들 끌어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할 걸 해야죠. 예. 그리고 그냥 값 올릴 때는 가만히 있고 말이죠. 내려가야 할 때는 그냥 앉아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 그 제대로 된 기업이나요? 이제 생각을 좀 고쳐야죠. 근데 이 정부가 말이죠. 일일이 환율을 방어한다고 해서 시장 개입할 수도 없고 정부가 어떡하죠? 근데 실제로 시장 개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를 사는 거죠. 시장에서. 근데 이게 또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환율 조작국이라고 또 지정을 그렇죠. 할 수도 있다. 이런 엄포도 놓기도 해서 계속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또 환율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작하다 보면은 어떻게 조정하다 보면 비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현재 그 IMF에서 추산하는 게요. 우리나라가 1년 동안에 3,6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재정을 쓰고 있는 게 한 7조 이상 쓴다는 그런 추정을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달러를 갖고 3,600억 달러나 달러를 갖고 있을 때 운영해서 나오는 이자하고요. 네. 또 그거를 조달해서 그만큼 이제 빚을 내 가지고 그 달러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이자하고 차이가 그만큼 되고 달러를 계속 그 약세 국면에서 계속 되다 보니까 그만큼 또 평가손이 생긴다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종합적으로 보면 국민 부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을 인위적으로 방어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이 워낙 강세 이 시대에 입장들이 좀 다르실 거예요. 수출 기업 하시는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이제 자녀분들 유학 보낸 이제 입장들이 다르죠. 다른데 한 가지 좀 팁을 드리고 싶으면은 지금 한 1,0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빠질 수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항상 바닥에서 뭘 결정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만약에 1년에 한 번 환전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환전 주기를 좀 쪼개서 하세요. 좀 위원을 좀 분산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네, 그렇군요. 또 기업하시는 분들은 환율 동향 잘 살피셔서 손해보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경제 환율 문제 다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완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G3를 가장 멋지게 꾸미는 법. 그냥 둬. 버튼 없는 바디에 메탈릭 스킨. 꾸미지 않아도 멋진 디자인.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네, 여당과 야당, 우리 정치권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었죠. 화합을 위해서는 여야 서로 간의 배려와 이해 그리고 소통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여야는 화합해야 한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한마디 하라고 한다면요. 싸움박질 잘하는 국회의원, 입이 험한 국회의원들 다 퇴출시킵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네, 보내주신 의견 중에서 휴대전화 뒷자리 4251님께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이한님, 안홍진, 작가 황순명, 강혜은, 그리고 진행의 강지훈이었습니다. 네, 6월 11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